마을관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담입니다. 마을진담을 경기도에 와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을진담 @ 광명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잠시 후 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 후가 되어서 자 항상이 아니라 오늘 이제 저와 같이 경기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우리 최준교 박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자, 두 분의 광명시를 대표해서 이 마을진담에 오시는 영광을 안으신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인데 좀 최 박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분은 광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미정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같은 곳 광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고혜영 사무국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마을내 사무국장 고혜영입니다. 예, 뭐 이름과 이제 직함은 알았고요. 광명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일명 광명 마을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네. 예, 간단하게 좀 광명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저희 광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는 지난 19년에 저희가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3인 상상 정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게 마중물이 돼서 저희 광명시에는 18개 동이 있습니다. 18개 동의 각 마을 공동체 팀들이 모여서 그 3인 상상 정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번에 마을 네트워크라고 해서 마을마다 저희가 서로 지원하는 팀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활동으로는 저희가 지금 3인 상상 정책에서 그 마을마다의 정책을 좀 만들어 봤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책비를 받아놓고도 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돈이 있으신데도 쓰지 못하는 네, 괴로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써드릴까요? 같이 써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안 걸릴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마을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지원금을 받게 되면 이 돈 자체가 되게 공적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쓰는 100만 원을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공적인 돈 1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3인 상상 정책 마중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네. 경기도에서 지금 주민 3명이 모이면 저희가 정책을 논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이템으로 작년에 저희 정책 지원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정책 사업비로 그러면 저희가 마을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정책이 뭔지 교육도 할 수 있고 워크숍 형태로 저희가 광명시에는 4개 권역이 있는데 광명권역, 철산권역, 서화권역, 하안권역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공동체를 묶어서 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좀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3명씩 저희가 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처음에는 정책이 뭔지 주민들이 사실 민원이야?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예요. 정책이란 말 자체가. 근데 경기도에서 어쨌든 좋은 저희 사업비를 좀 주셔갖고 저희가 강사님들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정책이 뭔지 일단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명 마을 공동체들이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마을넷이 발대식과 함께 그 상상 정책이 모여서 저희가 어떤 정책이 좋은지 각자 권역에서 나왔던 정책을 모으는 시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티커를 붙여갖고 어떤 정책이 가장 우수했는지 저희가 그 우수도 같이 뽑아봤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을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정책이긴 한데 어떤 계기가 있으면 또 저희가 그거를 시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마을의 정책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그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선출이 되시나요? 궁금해서. 어떻게 선출했죠? 아니, 왜냐면 사무국장님은 위원장님이 지명하실 것 같아. 그죠? 솔직하게 우리가 네. 어떻게 선출했는지. 고혜영 사무국장님은 어떤 이 마을
여기 광명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핵심, 중심, 핵심이자 중심이자 그렇죠. 고어. 세상의 중심. 예. 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 예, 예. 그걸 시켜준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뭐 듣기에는 운전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이런 역할 하신다라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술을 못 드셔서 뭐 이제 자리 같은 데 있으면 그것도 제가 다 위원장님 보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마을에서의 핵심적인 두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핵심 인물이 많죠. 네, 각 마을마다 너무 뛰어난 분들이 아.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남들보다 발이 좀 넓고 뛰어다니는 반경이 넓어서 그런지 그래도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뭐 최종각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광명 마을 네트워크에는 네, 이 두 분의 코어 네. 말고 네. 대략 한 몇 분 정도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좀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단체로 따지면 처음 발대가 16개 단체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 역사가 광명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한 2015년 정도부터 공동체 지원, 주민 제한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그런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이제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개 단체가 마을넷을 시작해서 주요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번역별로 운영위원을 두고 지금 임원으로서는 뭐 저희 위원장, 사무국장, 서기, 그 다음에 부위원장에서 4분이 임원을 맡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 임원 포함 12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매달 저희가 셋째 주 화요일 날 모여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고 매달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마을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죠, 최일구 박사님. 네. 그 아까 이제 작년에 이제 요 광명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는 계기가 된 게 3인 상상 모임으로 시작하셨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 한 50개 내외 모임들이 주로 왔다 갔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사무국장님 기억하시기에 어떤 내용들이 어떤 제안들이 지역에서 올라왔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년 전 얘기긴 한데 예, 잘 기억이 다 나지는 않는데 그 생각들이 뭐 광명시 전체가 번역별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관행을 열어라 막 이런 얘기도 우리들 이제 활동가들이 했던 얘기들을 이제 일반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나오고 엄마들한테도 나오고 또 학생 민원이 그때 좀 많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3.133을 하면서 우리 마을넷이 뭐 탄생하게 된 것도 진짜 좋은 계기였지만 저희가 그거 하면서 마을넷이 만들어져서 3.133하고 좀 동시에 나간 거예요. 발대가 좀 늦었을 뿐이지 3.133을 진행하면서 해서 권역별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은 더 이상 제한자가 될 수 있다, 민원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생각나는 게 그죠, 공간 활용들에 대한 것들도 부끄럽지만 민원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공간 활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나왔을까요? 유휴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광명시가 좀 특이하게 이 철산이나 뭐 하안 이쪽 소화 쪽은 되게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광명 이쪽은 이게 원도심이다 보니까 공간이 없어요. 모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특이했어 우리가, 그죠? 이쪽에서 나온 의견들, 공간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모여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면 공간을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좀 복지관 같은 데를 좀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좀 열어달라. 그러면서 또 거기서 더 확장돼서 다음 단계가 이제 그러면 주말에 우리는 활동을 할 건데 못 연다. 그래, 그럼 우리를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거기서 그 빌려준 대여비 갖고 또 이제 좀 자그마하지만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보겠다 라면서 제안이 나왔는데 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그 3인 상상 모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올해 2020년도에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누구나 셋이라는 이름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같은 거 누구나 셋인가요? 누구나 다섯 아니요? 누구나 다섯 셋 어쨌든 그러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셋 이상 모여서 어떤 이야기라도 해보자.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대상 모인 분들에게 어떤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어떤 프로세스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야, 돈 벌어. 너네 모여서 말만 하고 사진 찍어서 써서 올리면 돈 준대. 그러고서 이제 처음엔 모아요. 진짜? 막 이러면서 커피값 마시면서. 뭔가 이제 참여의 동기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좀 하면 아, 솔직히 말하라고. 예, 네네네. 예. 아니, 진담이 이야기, 예, 진솔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모아서 해갖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다른 시지군구에서 올라온 것들을 막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진 찍어서 하고 그 내용들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그때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또 한 번에 주민분들이. 고민이 작년에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한 번에 고민을 더 하는 거예요. 또 경험 없었던 사람들도 이게 다른 거 내 거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대충 써서 웃길 수도 있겠네. 광명 이거 딱 뜨네 이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 활동 내에서 뭔가 이렇게 고민할 때 지금 그러고 그러니까 좀 이게 참 경기도에서 공동체에서 좋은 계획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지금은 이제 경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이제 일자리 재단 쪽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가 지금 넘어가서 그렇게 됐는데, 경기도의 누구나 셋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 이제 여기서는 3인 상상 정책 사업을 그걸 광명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초기에 그 동력을 아마 확보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명 마을내 설립 과정에 대해서 뭐 작년 아마 지금 1년 정도 되셨다고 얘기를 해서 작년 8월경에 뭐 처음 모임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이 광명 마을 넷에 대한 좀 설립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아까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더 깊숙하게 얘기를 한번 더 들어갈게요. 저희 마을내 아까 말씀하신 3인 상상으로 모여보자. 일단은 네트워크를 그냥 막 할 수는 없으니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때 따복센터였던 따복에서 3인 상상이 있으니 저희 너희 광명에서 좀 해볼래? 아까 사무국장님이 이제 어쨌든 가볍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맞습니다. 3명 모이면 니들이 이렇게 찍어서 정책을 이야기하면 커피값 준대. 이렇게 시작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그게 맞는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대신 그냥 모여서 커피값만 받는 게 아니라 니들이 사는 동네에서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봤는데 이렇게 모였더니 이런 게 필요하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를 던져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처음에 그렇게 모였다가 그렇게 이제 커피값 때문에 모인 자리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다시 권역으로 다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3인이 모였다가 광명권역, 철산권역, 사항권역, 서화권역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그냥 정책만 하나 간단하게 뭐 만들어주세요. 뭐 도로가 뭐가 어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글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모아서 이들이 이게 정책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민원으로 시에 넣어야 되는 건지를 분리하는 작업과 그리고 정책이 뭔지를 좀 교육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그것 또한 3인 상상 정책 비용으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강사님들을 모시고선 뭐 어떤 게 정책이며 지금 내용 제시한 것 중에 정책과 민원을 좀 분리하는 작업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워크숍의 마지막은 그럼 우리 광명권역은 이거를 한 개를 취합해서 이거를 3인 상상으로 좀 더 나가보자. 저희 마을 상상으로 조금 더 확장해보자. 저희가 수기 과정을 더 가져가보자 하는 내용들을 권역별로 하나씩 돌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돌출 과정을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마을넷 저희 발대식에 그럼 저희가 전체 그때는 회원이 150여 명이 모이니 그때 이 정책 중에 광명시와 진짜 진솔하게 저희가 정책으로 나갈 게 무엇인지를 뽑아보자 해서 뽑혔던 내용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주민들이 이게 공동체가 뭐고 그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들만의 리그인 경우가 많아서 그 마을에 가면 이런 공동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는 그런, 그러니까
잠시 후 무슨 버스가 옵니다 하고 알림판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됐던 아니면 뭐 그냥 포스터 붙이는 형식이 됐던 공동체가 그 마을에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역할을 그 게시판을 하나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최종으로 뽑혔던 정책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너무 훌륭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시하고 타협이 안 돼서 거기가 또 뭐 교통 무슨 과랑 뭐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기만 하다가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정책으로 바로 가지는 못했고요.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겠죠. 저희 아직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 이때 되게 짜증났었어요. 이건 소아 쪽 그쪽 이쪽에서 나온 제안이었는데 우리 광명권 말해도 되죠? 광명권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간들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고 거기서 이제 사용료를 내고 우리는 사용료를 내고라도 쓰겠다. 문 좀 열어달라. 근데 안 되거든. 이렇게 돼서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 광명권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발대식 날 참석한 인원이 적어버린 거예요. 스티커를 못 붙여서 이 버스 정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통했는데 그래서 야 우리 광명권 인원 더 모아야 돼. 야 더 활동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그 작년에 그룹하고 작년 올해였나? 학습원에서 이걸로 아이디어를 내갖고 누가 상을 받은 거예요. 현금을 받은 거예요. 아이디어는 서로 베끼고, 그러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베낀다고 표현하지만, 이제 딴 데서는 벤치마킹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잘한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또 응용해서 발전시키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모범을 만들면 또 딴 데서 그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그래서 원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라서 조금 아쉽겠지만 뭐 그런 건 이제 잠시 이제 버려두시고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마을이고 광명 마을 내시나 여기도 그러한 발전의 모델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관의 문을 열어라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마 초기에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면 일단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좀 뭔가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처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간과 관련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 집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관의 문을 열어라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다른 데서도 제이씨도 이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디어 괜찮지 않나요, 제안이? 아니,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뽑아서 상도 주고 돈도 줬는데 실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튼 투표로 정해진 일이니까. 아니 시에서 실행을 좀 해주면 좋은데 시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 광명시하고 이제 사실 공동체 사업들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어쨌든 지역 안에서의 협력도 중요하고 관하구의 협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좋았던 일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어려운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 물어보기 전에 이제 여기 딱 보이는 게 있어서 마을 공동체 북카페라고 해서 이제 광명시 차원에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오다가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한 4군데 정도의 민간 공간을 지정을 해서 이제 도서 기증도 받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이 마을 공동체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뭐 아시나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광명시가 3군데 지금 3군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가 북카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뭐 이제 저기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이게 아니고 기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 공모여 사업 형식으로 이거는 공동체과랑은 조금 별개로 도서관 사업으로 시작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광명시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책을 지원해 줄 테니 카페를 조금 오픈을 해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하게끔 동의를 해라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한 300여만 원 정도 책을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아마 예약제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소통 공간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적으로 소소하게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공간들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일정적인 어떠한 주민 조직이나 아니면 공동체가 사실 독점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아니면 그 조직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전체적인 그 광명시면 광명시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 공적으로인 공간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전수조사에서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좀 다른 기능을 좀 탑재시켜서 기능하고 그다음에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 공간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재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한 곳에 이제 공동체나 이 마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광명 마을넷이 관여에 들어가면 조금 더 주민에게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광명 마을에 이렇게 1년 정도 되셨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관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제가 할까요, 사무장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욕하실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아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박승원 화이팅. 저희는 일단은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가장 협업해야 될 공의 기관이라 행정의 기관이라 생각하면 지금 저희도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평생학습원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처음에 생각했던 저희 이상적인 센터와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얘기한 대로 직영으로 하셔서 어쨌든 직영이 됐던 위탁이 됐던 저희도 새내기다 보니 마을넷도 저희 광명시에선 새내기 중에 한 팀인데 저희가 협업할 곳이라고는 그 지원센터가 어쨌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센터 자체가 행정의 일에 뒷받침해서 지금 너무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시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력이 없으세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일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역량이 안 되시나? 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역량이 안 돼서 우리랑 얘기할 시간이 없으신가? 아니면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주어지면 그 일을 시간 내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두세 시간이 가는 사람이 있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센터에 저희 광명이 TO가 8명이었는데 지금 6명 정도 저희가 채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6명 직원으로 저렇게 맨날 허덕기시나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 됐어요. 저 편집하시든 어쨌든 알아서 하시고. 집안 얘기.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잘 됐다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좀 계시고 일단 저희가 그렇게 처음엔 대화가 좀 어렵게 풀려가다가 요 근래 저희가 이렇게 돼서 민간인으로서 센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이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일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는 시선에서만 계속 그랬기 때문에 얘기는 하고 같이 소통은 해봐야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문을 두드려서 시장님과도 만나 뵙고 센터와도 같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한번 나누는 자리를 지난주에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데 시장님이 마인드는 워낙 열려 계셔서 저희랑 얘기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다. 근데 해주는 조건 자체가 저희가 센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민간으로서 저희가 같이 배울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센터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고요. 근데 센터에서도 충분히 당신들 일이 바빴었던 거 맞고 행정 일에 취했었던 거 맞다. 근데 앞으로는 마을을 좀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다라고 다짐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협업은 잘할 겁니다. 저희 광명. 지금 센터 얘기하시니까 광명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행정이 직영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네. 또 최진구 박사님이 이 중간지원 조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하시면서 행정 직영이냐 예전에 관서관영 이런 얘기 표현했었는데 지금 여기 광명 마을넷은 어떻게 보면 민간 조직 형태의 지원 그룹인 거죠. 센터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다양한 중간지원 조직들이 있죠.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사실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행정이 아니고 누군가를 지원하는 역할이면
그 지원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그래서 광명 네트워크는 그렇게 자발성을 기초로 한 민간 조직이다, 민간 지원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사업과 민의 어떤 중간 지원 역할을 하는 그 사업의 형태는 뭐 민간 조직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관 조직에게 위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행정이 직접 하거나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광명시는 지금 행정이 직접 공무원을 채용해서 이 일을 하는 방식으로 파악이 되고요. 단지 이런 기계적인 형태,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것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업무량도 있고 관계도 있고 뭐 시장님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리더십 계통의 권한 부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쌓여 있는 역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네트워크도 1년 정도가 됐지만 지원센터는 그거보다 더 이제 갓 태어난 부분이어서 앞으로 조정의 여지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과 뭐 협력, 지금 이제 행정지경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 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또 여기 광명 마을넷과 관련돼서 서로 업무에 대한 필요시에는 조정도 가능하지만 협력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 더 좋은 모델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1년 정도 된 광명 마을넷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인 역량이나 그런 부분들, 조직 내부의 좀 탄탄함도 좀 만들어내고 공동체와의 결합력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또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은 그런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력을 말씀하세요. 그 노력을 열심히 부려요. 막 해. 근데 그거를 또 상대방에서 받아줘야 되는 건데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야 무엇이가 되는데 우리 한 손만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저기 보시고 얘기해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따개를 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네. 파이팅 하자, 빠이빠이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해요. 네. 조정관도 없는 이 바닥에서 우리는 조정을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손을 내미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파요. 네. 자꾸 오해를 받아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이 맞으실 텐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서로 상대에게 이쪽도 준비가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보면 또 상대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마을과 관련된 일들은 그리고 주민과 관련된 일들은 이제 누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저쪽에서 이제 손을 내밀어 올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상대도 그 손을 내밀거나 또는 이쪽 손을 내밀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덧 뭐 시간이 좀 돼서 간단하게 좀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 보는데 요번 지금 얘기한 것 정도에 대한 간단한 마무리 말씀을 돌아가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위원장님. 네. 네. 오늘 마을 진담이 첫 번째로 경기도에 저희 광명으로 오셨다고 해서 너무 더 영광스럽고요. 네. 다음에 어느 마을로 가실지 기대도 되고 이제 저희가 오늘 마을 네트워크 저 광명시 마을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앞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와 손 두 손 꼭 잡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무장님. 마을 진담 찐팬으로서 마을 진담이 정말 그 보는 사람만 보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오늘 막 세팅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변화가 있고 정말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좋아요 조회수도 많아지겠구나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해야겠다. 캐릭터도 있고 또 가지고 또 재능이 있으니까 할라 했는데 너무 이게 제약이 많아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성공하셨는데.
막상 앉으시니까 이 아니야 교수님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렵지 않아요. 막 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이제 진지하게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최윤수 박사님이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박사님 하실 말씀 없으시고? 저는 다음번에 만회하겠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 마을 진답이 재미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사실은 마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속에서 이 재미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미와 저희가 이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속에서의 여운이 남는 재미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지적들 잘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마을 진담인 또는 앳 경기 그 중에서 또 광명까지 온 마을 진담 광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후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